언론을 통한 직간접 교화의 역할이 큰데요. 교단의 소식을 전달하며 교화 발전에 기여하는 원불교 신문이 창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초대석, 오늘은 원불교 신문 사장 균산 최정풍 교무님 모시고 원불교 신문의 5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원불교 신문이 지난 50년 동안 교단의 언론사로서 직간접 교화를 위해 많은 애를 써왔는데요. 우선 창간 50주년을 축하를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소감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축하의 인사를 제가 받는 건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50년 네. 전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신문을 창간해 주신 그분들 네. 그리고 또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주시는 독자분들 또 그동안 신문사를 거쳐갔던 많은 기자분들, 출제가, 직원분들 네. 이런 분들 또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발전하기를 많은 기대와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많은 스승님들 이런 분들께 그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몇 년 더 해야 그 감사 인사의 그 뭐랄까요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창간 50주년을 맞은 원불교 신문에 대한 과거와 추억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 원불교 신문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처음 신문을 한번 찾아봐라. 정확하게 언제 이것이 창간이 됐고 그 실물을 한번 보자.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 기록물 관리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런 그 기록물 관리실 같은 게 있는 게 참 우리 교단의 자랑인 것 같아요. 그 소중한 기록물들이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 이렇게 원본이 있습니다. 창간 후 원본이? 예, 잘 보관되고 있어요. 궁금한데요. 예, 네. 저희들은 또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아카이브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선배님들이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 쓰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늘 처음에 하는 일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면 원불교 신문 자료가 제일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역사를 거슬러서 보면 이제 학생 때 이제 교고총관이라는 책도 보고 그랬지만 그것이 뭐냐면 옛날 대종사님 당대 때 네. 제자분들이 월말통신, 뭐 회보 이런 이름으로 소식지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거기 이제 재밌는 게 뭐 종사주께서 아무튼 대종사님께서 법설을 어디서 어떻게 법설을 하셨다. 네. 법회 끝나고 식사를 수제비로 하고 그 돈을 아껴서 네. 뭐 단비로 냈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그 교단 초창기의 역사가 정말 그 그냥 살아있는 그렇네요. 그냥 네. 깨알같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냥 법회를 하셨다. 그래서 그쵸. 끝날 수 예. 있는데 그 뒤에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종사님도 요즘 말로 컨텐츠에 대단한 그 관심과 그 뭐랄까요 앞서가셨던 분이에요. 그러게요. 네, 사진 찍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교전을 직접 쓰셨잖아요. 네. 그런 전통이 그 밑에 제자분들도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록들을 잘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런 전통들이 제가 보기에는 원불교 신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처음에는 격주간으로 한 것 같아요. 격주. 예, 그 보름에 한 번 하다가 이제 순간. 요새 젊은 사람들 순간이라고 표현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열흘에 한 번. 네. 그래서 주간, 네. 일주일에 한 번. 아직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뭐 제가 이제 신문을 갖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이렇게 변한 신문 표지를 이번 특집호에 이렇게 실어놨어요. 이렇게. 네. 예, 예. 근데 보면 여기 이제
이 판형이 변한 것들, 한눈에 볼 수 예, 있네요. 또 네. 가로쓰기냐 세로쓰기냐, 세로쓰기로 쭉 오다가 네. 가로쓰기로 변하고 제후도 변하고 또 뭐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이제 베를리너판이라고 그래서 네. 중앙일보랑 같은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칼라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다를 할 수는 없지만 네. 한 이렇게 9개 정도로 해서 요번에 특집호에 나갔었거든요. 확실히 변화가 느껴지네요. 처음과 예, 예, 지금은 예. 정말 예. 이제 가장 최신을 보면 이미지가 사진이 가장 크게 예, 들어가 예, 있고 예, 또 예. 당연히 컬러 이미지가 된 게 눈에 띄고 예, 예. 그런 많은 변화가 한눈에 보이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최근에는 제가 작년에 이게 실력 있는 디자이너 분하고 협업을 해서 글자 그 크기도 훨씬 커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적 측면을 강화를 해서 훨씬 편하게 읽히는 신문으로 작년에 그렇게 좀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또 예.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종교신문의 중요한 역할, 아무래도 교화일 텐데요. 원불교 신문은 어떤 방법으로 직간접 교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또 종교신문으로서 원불교 신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것이긴 한데 신문의 일차적인 그 목적은 우리 교단 원불교 신문의 목적은 교단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소식들을 사실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잘 되면 이것이 마치 그 옛날에 그 사초라는 표현이 있죠. 일차적인 역사 자료.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도 많은 부서나 기관에서 기록들을 남기고 있지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거를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원불교 신문이 가장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역할, 그 기록을 잘 남기는 그 역할이 있고 네. 하나는 뭐 아무래도 저희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지거든요. 그렇죠. 원불교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원불교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 하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때 네. 이제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 소식을 주고받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 세상에 소개하는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일반 언론으로서의 기능 같은 것들은 이제 보니까 앞에 또 말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신앙과 수행의 안내지인 동시에 교화지로서 원불교 신문의 교화에 관련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좀 담고자 하시는지, 뭐 이를테면 집필 방향이라고나 할까요? 이것도 이렇게 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범위를 넘진 않는데요. 좀 유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전산종 법사님께서 네. 취임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신문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틀이 돼요. 네. 보면 나를 새롭게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과 수행을 하는 내용들은 나를 새롭게 쪽이고 교단의 소식이나 또 교단 혁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교단을 새롭게라는 카테고리 안에 네. 담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 원불교가 우리 교단만을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종사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뭐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할 때는 그 꼭지가 사실은 세상을 새롭게 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한 문명까지를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쪽은 이제 세상을 새롭게라는 걸로 본다면 그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그 유념해서 틀지워서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고 자세히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페이지마다 네. 나를 새롭게, 네.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가 써 있습니다.
이 원불교 신문에서 마음 공부 섹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유래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제 손에 있는데요. 요번에 네네. 이제 네. 어디 단장님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사진인데 네. 이 섹션의 이름이 이제 마음 공부죠. 네. 예. 사실은 원불교라고 그러면 마음 공부의 뭐랄까 원조지 않습니까? 그쵸. 사회에서 참 많은 마음 공부 관련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마음 공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좀 어필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신문사 사장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외곽 단체인 그 교화부 산하의 그 소태산 마음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음 공부를 사회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는 정말 마음 공부를 사회화하려고 하는 정말 앞서서 애쓴 분들도 많고 지금도 애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세상 어디다 내놔도 정말 그 자신 있는 게 우리 마음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차라리 섹션을 만들자. 그래서 본질을 페이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화시켜서 마음 공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렇죠. 현장에서 또 홍보나 이런 것들에 목말라 하는 그런 단체나 또 교당 이런 데서 그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 지면을 통해서 마음 공부에 대한 그 깊이가 자꾸 깊어지게 하는 그리고 교단적으로 마음 공부를 촉진할 수 있는 그리고 보면 제가 이제 꿈꾸는 건 그런 겁니다. 원불교 신문을 옆집 아저씨에게 드리는 거는 조금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다니시거나 네. 이러면 꼭 원불교를 믿으세요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근데 이것만은 그냥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그냥 마음 공부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매주는 못 만들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저는 이 섹션이 좀 더 풍부해지고 이걸 통해서 마음 공부가 사회화 되는데 좀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죠. 예. 자, 이번에 50주년 기념하면서 원불교 신문에 바라는 다양한 메시지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단 발전에 도움을 주는 신문, 대체교화의 수단으로서 신문사의 사명감을 갖기를 바라는 메시지 등등 다양하게 왔다고 저희도 들었는데 뭐 기억에 남는 메시지나 또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여기 이 신문에 이렇게 펼치면 네. 이 양쪽으로 이렇게 양면에 네. 그 많은 분들이 하고 또 앞에 축하 메시지도 뭐 종교계나 문화계 네. 뭐 이런 데서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전부 다 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현장 중심의 그 사실에 근거한 보도 네. 바탕에서 또 좀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비판적인 기사도. 또 온라인이 이렇게 활발히 발달한 환경에 맞춰서 온라인에 대한 그 온라인 매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또 뭐 전문성을 강화하고 뭐 기획 기사 같은 것들을 많이 써줬으면 기획 좋겠다. 기사. 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말씀은 그 말씀 소중하고 그 말씀 이전부터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 바람들을 다 소화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말씀들을 다 잊지 않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아무튼 좀 구현을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뜻있는 분들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읽는 매체, 또 보는 매체, 듣는 매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섞어서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그런 교단적인 숙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창간 50주년 원불교 신문에 바란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메시지가 다 공감 가고 기획하시고 계획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았겠지만 혹시 이거 하나만은 꼭 연내에 한번 실현을 해보고 싶다라던가 이거는 정말 꼭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인터뷰를 미디어오늘 대표 이정환 대표하고 한 기사가 지금 이렇게 한 면에 나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언론 전반을 바라보는 그 매체거든요. 미디어오늘은. 근데 거기서 주로 그분이 주로 강조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언론의 저널리즘의 어떤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솔루션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솔루션 저널리즘. 그냥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드러내고 고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것들까지를 고민하는 그 언론 매체들이 돼야 독자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 신문을 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불교 신문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단순하게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뭔가 계속 어떤 문제를 애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안도 마련해보고 네. 이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종환 대표님의 그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뭐 다른 학자들은 이제 다른 표현도 써요. 네. 영어로. 근데 아무튼 큰 틀에서 그런 관점으로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 이미 이제 하고는 있지만 상당 기간 공을 들이면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것 그거 하나를 꼽고 싶어요. 참 쉬운 문제는 아닐 것 예, 같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교법의 사회화를 위해서 원불교 신문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관련 부분이든 다른 큰 그림으로든 사장님으로서 구성원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강조를 많이 하니까 직원들이 머리가 아프겠는데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사실은 공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글자만 들었는데 저도 갑자기 네. 마음 공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재밌게 표현하면 원불교 신문사의 사주는 소태산 대종사님이십니다. 그렇죠. 돌아가셨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단을 보고 대종사님이라면 어떻게 보고 어떤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헤아리려면 우리가 그냥 소승적으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앙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교전을 이렇게 몇 번 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여서 공부도 일주일에 꼭 한 번씩 같이 하고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튼 그날은 꼭 아침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평소에도 이제 편집국장이랑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게 우리 공부라면 이제 바깥쪽으로 전문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 계신 분들 또 글쓰기, 사진 찍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들 또 관련 분야 이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모셔다가 내부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와.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좀 힘은 들지만 그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 또 기자분들도 필요한 것들을 하고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속마음은 어떤지. 원래 아침에는 사장님이 부르셨다고 가지만 나올 때는 오늘도 뭔가를 얻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마 다들 그러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2019년부터 원불교 신문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그 전에도 원불교 신문사 밖에서 구독자로서 또 신문을 분명히 접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와 실제 발령 받았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뭐랄까요.
열심히 그동안 보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거든요. 제 일도 바쁘고 이제 하니까. 그럼요, 네. 근데 와서 정말 그 밤늦게까지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고 기자들이 애쓰고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애정어린 충고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중이죠. 예,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 역시 밖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 볼 때는 이런 네. 기사가 있었군 하는데 그쵸. 또 그거를 만들고 책임지는 예. 입장에서 기사를 예. 보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큰 논조나 뭐 주로 뭐 사설을 제가 쓰니까 사설에 대한 고민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은 아주 조그만 데까지 얘기를 하자면 중요한 문장에 예를 들어서 부호가 틀리거나 오타가 나거나 뭐 이러면 네. 뭐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인터넷판은 수정을 하지만 한 번 나간 건 이제 영원히 우리 실수가 기록에 남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네. 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임기 동안 원불교 신문에서 다루고 네. 싶은 내용이나 콘텐츠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게 특별히 혹시 있을까요? 뭐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답을 꼭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선 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화해서 그 기록을 이제 많이 디지털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곁에 이렇게 소중하게 사라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스승님들이나 원로님들 이런 분들 잘 돌아가시면 그 소중한 말씀이나 옛날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게 생각하면 그런 것부터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 예산도 들어가고 시간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교단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정말 소중한 컨텐츠를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중요한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 컨텐츠에 대한 욕심은 아무튼 질문을 잘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컨텐츠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계속 보완하려고 합니다. 예. 자, 요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 얘기가 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게 언론은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변해갈지도 예. 저는 사실 감이 잘 안 오고, 또 원불교 신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예. 계신지 이러다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뭐 모든 언론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교단도 거기에 대한 담론을 그냥 방역이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안들을 그냥 답습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문명 세계 건설을 꿈꾸셨던 소태산 대종사님 관점으로 좀 더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담론들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이나 시스템적으로는 결국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 두 축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인터넷을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지면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도 예, 예. 종이 매체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이제는 누구나 모바일로 먼저 그쵸. 접하고 예, 예, 보는 예. 시대가 돼서 이제는 뭐 신문의 입장에서는 구독자 감소 현상,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면에서 그쵸. 화면으로 또 화면에서 이제는 글자를 읽지 않고 듣거나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런 흐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또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종이 매체의 뭐 쇠락
뭐 몰락까지 얘기하긴 그렇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든 언론사가 어떻게 보면 그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압박감을 갖고 경영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원불교 신문은 똑같은 고민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두처럼 의두처럼 갖고 있어야 될 것은 50주년 제가 사설에도 썼지만 왜 독자들이 원불교 신문을 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맞는 말씀. 원불교 신문만이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최근에 저희가 뭐 그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그냥 우연히 어떤 교무님이 이렇게 해외에 계신 교무님인데 이제 뉴저지 교단 교무님이신데 그 저희 기사를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못 보니까 좋은 기사를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냥 핸드폰에다 대고. 그거를 교도님들한테 했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기숙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그냥 꼭지로 만들고 우리 모바일에다가 그냥 배너를 달아서 듣게 해라. 들을 수 있게끔. 네. 그게 지금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이제 신문도 있지만 그 적정한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다 함께 그런 것들을 그냥 병행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방송국에서 찍는 그 질하고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저희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최근에 6월 1일 날 그 대제 때 네. 상사님 두 분이 자리하셔서 전산종 법사님, 좌산 상사님, 경산종 한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죠. 네. 그걸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냥 아마추어 같이 편집을 해서 지금 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누르면 거기 이제 유튜브에 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반응이 좋아요. 저 이게 예, 그냥 맞아. 예, 거기 뭐 심각한 게 여러 가지가 담기지 않아도 그 독자들 입장에서는 신문 그 전면에 그 한 컷밖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 성탑 참배하시고 같이 만나서 웃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스케치로 담고 자막만 깔아놔도 제가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던 게 역사의 한 장면이다. 그렇죠. 참 이런 말씀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사실 연로하셨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담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도 스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문사지만 신문사는 이제 어차피 사진 찍으러 가고 취재하러 가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좀 아마추어틱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길 수 있는 건 남기자 해서 그런 것들도 어떤 작은 대안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 이런 고민을 가지고 또 많은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아마 조금 답이 더 가까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창간 50주년 원불교 신문이 앞으로 어떤 신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시는지 또 그 계획이 있다면? 원불교 신문을 왜 봐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꿈꾸는 원불교는 늘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 종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저는 원불교 신문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문을 보고 나면 원불교 신문을 보기 전보다 기분이라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요란하고 혼탁하고 심란한 그 세상 뉴스를 보다가 그래도 원불교 신문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변화를 주는 네.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마음에 좀 힘을 얻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원불교 신문이 꼭 기사만 잘 쓰는 것보다도 최근에 예를 들면
뭐 은혜로마트라고 하는 걸 하나 열었어요. 네. 그래서 작은 소상공인 뭐 농업을 하시든 아무튼 네. 작은 그 사업체들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불교 신문에 광고를 돈 내고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예, 입점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어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묵 한 상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다 뒤지면서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분이 나한테 보냈냐. 네. 결국은 찾았는데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라 그 무료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고맙다고 그 어묵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받는 게 원칙인데 아무튼 먹긴 먹었습니다. 나눠서 먹었는데. 아니, 그건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신문이라는 틀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우리 교도님들, 독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기자들한테. 우리 신문에서 이 무료 광고 조금 이거 해준다고 해서 광고 효과가 거의 안 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원불교 교단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전달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설득을 했죠. 예. 마음이 울리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래서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진짜 이거야말로 예. 우리 원불교 신문이 일반 언론사와 다른 점이 예. 있다면 바로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점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따뜻한 소식의 전달자, 그리고 뭐 신앙과 수행의 안내지, 원불교를 세상에 알리는 홍보지, 뭐 다양한 수식어가 원불교 신문을 대변해주긴 하지만 앞으로 혹시 듣고 싶은 수식어, 목표하는 네. 수식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희망 읽고 나면 희망이 생기고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따뜻하고 동남풍을 불리는 신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읽기만 해도 기분 좋아질 수 예, 있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신문사의 사장님으로서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 원음방송 나와서 매체와 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 오늘 함께 하시면서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오늘 함께한 출연 소감 같은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장님도 이제 TV 사장님도 신경 쓰시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 언론 매체들이 함께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해서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맑고 밝고 훈훈한 기운을 전하는데 함께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예.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불교 신문 창간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처럼 신앙과 수행의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독자분들에게 오래도록 신뢰받는 신문으로 더 발전해서 다양하고 따뜻한 콘텐츠를 담아주시길 기대해 봅니다.